저는 오늘 아주 오래된 비밀을 꺼내려 합니다. 부엌 구석 그늘진 찬장 한쪽에 언제나 조용히 있던 생강 한 뿌리.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미 몸속에 불이 꺼져 있었다면 말이죠. 그러니 너무 자만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시계를 한번 보세요. 몇 시인가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부모님에게만 조용히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한 뿌리가 제약 산업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익 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봉지를 끌어안은 채 겨우 하루를 버티는 어르신들을 보며 병원비 때문에 저축을 깨는 가족들을 보며 이제는 이 비밀을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생강 한 조각을 띄워보세요. 그 향이 코끝을 스치고 혀끝이 조금 얼얼해질 때쯤이면 몸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난방기가 다시 켜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진저롤이라 부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주는 천연의 엔진 오일이죠. 손발이 따뜻해지고 숨이 깊어집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수백 건의 임상 연구에서 생강이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이며 노화를 늦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허임 선생이 말했죠. 생강을 쓸 줄 아는 자는 10년을 더 살 것이다. 그 말이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몸은 기계와 같습니다. 생강은 그 기계 안에 작은 불꽃, 엔진을 깨우는 스파크예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고 편안히 기대세요. 오늘 밤 우리는 생강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생강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단순한 뿌리가 아니라 문명 그 자체의 그림자임을 알게 됩니다. 수천 년 전 인도 해안의 무역선들이 향신료와 함께 생강을 실어 나르던 시절부터 인류는 이 매운 뿌리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생강 1파운드가 양 한 마리 값이었죠. 금처럼 귀했습니다. 동양의 의학서에는 생강은 천연의 불이다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중국에서는 생강을 신이 내린 뿌리라 불렀고 한국에서는 그 향을 귀신도 피한다고 믿었습니다. 인도의 고대 의서인 아유르베다는 생강을 신의 선물이라 칭했죠. 서양의 학자들이 현미경으로 그 효능을 확인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우리의 조상들은 그것을 감기, 소화불량, 두통, 불면에 사용했습니다. 요즘 과학자들은 이 오래된 지혜를 다시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은 단순한 매운맛 성분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을 정화하며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생강은 천연 항생제이자 순환 조절기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립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재든 스마트폰으로 건강 앱을 보든 결국 필요한 건 몸의 불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믿기 어렵겠지만 부엌의 그 작은 생강 조각 안에 있습니다. 허임이 남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생강을 아는 자는 10년을 더 삽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몸의 리듬을 알고 자연의 온도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생강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그것이 단지 맛이 아니라 생명의 온도임을 알기 위해서요. 생강이 몸에 들어오면 그건 단순히 따뜻한 차 한 잔이 아닙니다. 마치 숙련된 수리공이 엔진룸으로 들어가 낡은 배선을 점검하듯 생강은 우리 몸의 내부 순환 시스템을 다시 켜줍니다. 가끔 제 몸을 겨울 잠자기 직전의 곰이라고 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을 때면 몸의 난방기가 꺼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마치 오래된 보일러가 다시 불붙는 느낌이 납니다. 그 중심에는 진저롤이 있습니다. 생강 특유의 매운 성분인데 이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촉진시킵니다. 손끝까지 피가 돌기 시작하면 심박수는 안정되고 두통이 완화되고
몸 전체가 온기를 되찾습니다. 생강을 익히면 진저롤은 쇼가올로 바뀌는데 이건 한층 더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쇼가올은 관절염, 근육통, 그리고 노년층의 만성 통증에 탁월한 완화 작용을 보입니다. 마치 오래된 경첩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요. 제가 강연에서 종종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은 마음도 차가울까요? 대부분 웃지만 대답은 의외로 그렇다에 가깝습니다. 신체의 냉증은 단순히 체질이 아니라 순환의 정체이며 감정의 막힘이기도 하니까요. 생강은 그런 면에서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일종의 감정 해동제입니다. 기혈의 흐름이 살아나면 얼굴이 밝아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생강을 마시는 행위는 몸을 덮이는 동시에 내면을 녹이는 작은 의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권합니다. 아침에 찬물로 생강차를 마셔보세요. 그건 하루의 엔진 시동을 거는 일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행동 하나가 수많은 복잡한 약보다 더 깊은 치료가 될 때가 있습니다. 따뜻함은 결국 생명 그 자체니까요.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생강이 위장 속으로 도착하면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위이를 기운의 창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이 창고의 문이 점점 무거워지고 음식은 들어가도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생강이 들어옵니다. 생강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줍니다. 덕분에 복부 팽만감이 줄고 소화가 원활해지며 식후 졸음이 사라집니다. 위가 편안해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건 단지 위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가 따뜻해지면 몸 전체가 다시 일어납니다. 면역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생강은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의 경비병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감기나 세균 감염 초기에 생강차를 마셨을 때 회복이 빠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구자들은 생강 추출물이 H1N1 독감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백혈구의 탐식 작용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연 면역 부스터죠. 염증 억제 또한 생강의 핵심 능력입니다. 쇼가올은 염증 매개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과 사이토카인을 줄여 통증과 부기를 완화합니다. 그러니 무릎이 시리거나 어깨가 뻣뻣한 분들에게 생강은 약국보다 친근한 친구가 됩니다. 가끔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강은 소화기, 면역, 염증 이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잡는 몇 안 되는 자연의 삼합체입니다. 그건 마치 세 개의 현을 가진 현악기인데 그 소리를 잘 조율하면 몸 전체가 하나의 교향곡처럼 울립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몸을 위해 뭘 해주셨나요? 단 한 잔의 생강차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시작이니까요. 가끔 저는 생강을 혈관의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조금씩 좁아지고 안쪽에는 보이지 않는 찌꺼기가 쌓이죠. 그러면 피가 막히고 심장은 더 큰 힘을 써야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고혈압과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환입니다. 그런데 생강은 이 과정을 조용히 되돌립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소판이 과도하게 응고되는 걸 억제해 피를 묻게 만들고 순환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서울대 약학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4주 동안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실험군의 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강차뿐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피가 부드럽게 흐르면 몸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과로하지 않아도 되고 뇌로 가는 산소의 양이 늘어나며 손끝과 발끝까지 생기가 돕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첫 물로 생강차를 마십니다. 그건 커피보다 강력한 각성제이자 혈관의 눈금까지 닦아내는 천연세제 같아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서양의학에서도 이 효과를 인정합니다. 생강의 활성 성분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즉, 생강은 심혈관 보조제이자 대사 조율자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농담을 던집니다. 생강은 약국에서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국이 팔아야 할 물건이에요. 그 말이 웃기지만
동시에 슬픈 이유는 우리가 자연의 가장 단순한 처방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결국 건강은 복잡한 공식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의 온기, 그리고 꾸준한 습관, 생강 한 조각이 그 모든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온도를 조금 낮춰볼까요? 이번엔 생강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불을 켜는지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불면증, 불안, 그리고 가벼운 우울감.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몰래 덮칩니다. 낮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밤이 되면 마음이 붕 떠서 잠이 오지 않고 몸은 무겁고 생각은 가벼워지죠. 저는 그런 밤마다 생강차를 끓입니다. 물이 끓어오를 때 피어오르는 향만으로도 이미 긴장이 풀리죠. 생강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해 불안감을 낮추고 멜라토닌의 생성을 도와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생강은 천연 수면 보조제입니다. 약처럼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매일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생강차는 뜨거운 담요와 같다고 말합니다. 몸은 따뜻해지고 마음은 느슨해지며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밤에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식이 됩니다. 하루의 소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건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체온이 미세하게 떨어질 때 뇌는 수면 신호를 보냅니다. 즉, 따뜻한 생강차는 이제 자도 된다는 메시지를 몸에 전달하는 일종의 신호등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강은 기분을 바꿉니다. 혈류가 활발해지면 뇌로 가는 산소가 늘고 그건 곧 정신의 명료함과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촬영 전에도 생강차를 마십니다. 긴장된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불안한 마음을 정리해 주니까요. 생강은 그렇게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꾸준히, 마치 속삭이는 친구처럼 괜찮아, 이제 좀 쉬어도 돼 하고 말하죠. 거울 앞에서 문득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칙칙하지? 하고 중얼거린 적 있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수면 시간을 늘리고 좋은 크림을 써도 피부에 생기가 돌아오지 않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제게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부 속의 순환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혈액이 잘 돌면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깊숙이 전달되고 노폐물은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얼굴빛이 밝아지고 눈 밑에 그늘이 사라집니다. 한방에서는 혈이 돌면 피부가 웃는다고 하죠. 생강은 그 웃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또한 생강은 신진대사를 촉진해 지방을 연소시킵니다. 일본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매운 성분인 쇼가올은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 체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따뜻함이 곧 칼로리 소모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농담합니다. 생강차는 마시는 사우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강의 항산화 작용은 노화의 속도를 늦춥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그 결과 잔주름이 줄고 피부가 더 매끄러워지죠. 이건 화장품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피부과학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강의 미용 효과는 몸 전체에 작용합니다. 붓기가 빠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부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생강은 숨은 미용사입니다. 매일 한 잔의 생강차가 고가의 미용 프로그램보다 지속적이고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결국 생강은 아름다움을 만드는 약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찾는 자연의 리셋 버튼입니다. 따뜻한 피가 돌고 평온한 잠이 찾아오면 거울 속의 얼굴도 자연히 웃게 되죠. 이제 생강의 힘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이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챙겨 먹기가 어렵다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아침 생강차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에 생강을 얇게 썰어 넣고 3분만 우려내세요. 여기에 꿀이나 흑설탕 한 스푼을 더하면 부드럽고 향긋한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단, 꼭 뜨거울 때 마셔야 합니다. 식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지니까요.
두 번째, 식후 생강 절임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소금에 살짝 절인 뒤 식초에 하루 정도 담가두면 새콤달콤한 절임이 완성됩니다. 식사 후 한두 조각만 먹어도 입안이 상쾌하고 소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일본과 베트남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절임을 위장을 깨우는 마법의 조각이라 불렀죠. 세 번째, 여성 건강을 위한 생강 찜질입니다. 얇게 썬 생강을 팬에 살짝 구워 수건에 싸서 아랫배에 올려두세요. 10분에서 15분만 지나도 배가 따뜻해지고 생리통이 줄어듭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가 즐겨하던 전통 요법이죠. 저도 피곤할 때 이 방법을 씁니다. 놀랍게도 스트레스까지 함께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외출용 생강 가루를 추천드립니다. 바쁜 날엔 신선한 생강 대신 티스푼 반 정도의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보세요. 커피 대신 마셔도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한 잔이 몸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생강의 껍질은 가능한 한 벗기지 말 것. 그 바로 아래에 가장 귀중한 정유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깨끗이 씻어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게 바로 생강의 본 모습을 온전히 담는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밤 부엌에서 생강 한 뿌리를 꺼내보세요. 그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당신 몸이 기다리던 불씨일지도 모릅니다. 생강은 놀라운 친구이지만 모든 친구가 그렇듯 적절한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강은 순해서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순하다고 아무렇게나 쓰면 순한 것조차 독이 됩니다. 우선 고열이 있을 때는 생강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이미 열이 나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특히 39도 이상의 발열, 빠른 심박, 탈수 증상이 동반될 때 생강차를 마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몸을 식히는 것이 우선이에요. 또한 빈속에 생강차를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생강은 위액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위 점막이 상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식후 30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처음엔 빈속에 마셨다가 속이 화끈거려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혈액 희석제나 고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생강을 꾸준히 먹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생강이 혈류를 촉진하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생강은 약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질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고 어떤 사람은 3주가 걸립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회복하는 속도일 뿐입니다. 생강의 진짜 힘은 빠른 효과가 아니라 꾸준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담 하나, 기억나시죠? 악어똥 자외선 차단제 기억나? 그건 아무 근거도 없이 떠도는 미신이었지만 생강의 효능은 과학이 입증한 사실입니다. 단, 악어똥 대신 생강을 쓰시더라도 과유불급을 명심하세요. 생강은 약이 아니라 지혜의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맞게. 그게 바로 노년의 염증과 피로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생강 7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단 7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은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는가? 첫째 날엔 그저 향이 낯설 뿐일 겁니다. 둘째 날엔 손끝이 따뜻해지고 셋째 날엔 잠이 조금 더 깊어질 거예요. 나흘째쯤 되면 배의 팽만감이 줄고 다섯째 날엔 피로가 덜합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거울을 보면 얼굴빛이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현실입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순환이 살아나면 건강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건 약이나 병원이 주는 결과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스스로 이룬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침의 첫 햇살이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불면이 줄고 기분이 맑아지고 세상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게 생강의 진짜 힘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따뜻한 흐름을 느껴보세요. 그건 피가 돌고 있는 소리, 삶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은 후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댓글에 한 줄만 남기세요. 나는 오늘부터 매일 생강차를 마시겠다. 그건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어 주세요. 작은 생강 한 잔이 누군가의 병을 막고 삶을 연장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고 깊은 호흡을 하세요. 당신의 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그건 몸속에서 불을 다시 켜는 작은 불씨입니다. 혈액을 흐르게 하고 면역을 강화하며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생강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노년의 냉증과 피로, 불면과 소화불량 같은 문제들은 대부분 몸의 온도가 떨어졌을 때 찾아옵니다. 생강은 그 온도를 되돌립니다. 하루 한 잔의 생강차는 약보다 안전하고 꾸준히 마실수록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따뜻한 몸을 되찾는 순간 건강은 치료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가 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몸속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내일을 향한 약속입니다. 오늘 밤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